이제 우리가 이 현대 대수학을 수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집합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앞 시간에서도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문제풀이도 해 보았습니다. 이제 현대 대수학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는 현대 대수학, 이 추상 대수학,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 또는 공부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추상대수학, 다른 말로는 현대대수학이라고 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방정식 풀이를 주로 하던 우리 고전대수학에서 5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이끌어내기는 과정 속에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그 개념을 이용해서 5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결국은 근의 공식이라는 것이 그 방정식의 개수들과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근호들을 사용해서 나타내어지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개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마 이 근의 공식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개수들이 이항연산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어지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목은 이 추상대수학을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느냐? 그것은 이때까지는 수학을 전부 계산을 하여 왔던 거죠. 그 계산해서 볼 수 있었던 미적분학이라든가 또는 기하학 같은 과목에서 이런 계산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부한 학생들에게 이제 개념을 익히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나무의 집을 하다 보면 전체 숲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학생들이 느껴야 되어지는데, 그것을 느끼게 하기에도 깨닫게 하기에도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대수학이 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수학적 구조를 만들죠. 그죠? 수학적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가 가지는 성질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대수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번 여러분들한테도 지금부터 1학기 동안 배울 수학적 구조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수학적 구조를 정의를 해서, 다시 말하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다가, 집합은 바로 구조가 아니잖아요. 집합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지금 1학기 학과는 이항연산을 하나 정의합니다. 이항연산. 그럼 여러분들이 이항연산이 뭐냐를 피부로 와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이항연산으로 하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수집합에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더하기 연산 또는 곱하기 연산,
이런 연산들이 이항연산이에요. 이런 것을 줬을 때에 정수에다 더하기 연산을 주게 되어지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든가 또는 소거법을 만족한다든가 뭐 등등의 여러분들이 정수에서 많이 정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다 그러죠. 그 계산을 한다 할 때에 연산이 바로 더하기하고 곱하기였잖아요. 이런 것을 줬을 때에 어떠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떠한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알모로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도 더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성질들을 더 연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우선 수학을 보려면 전체 숲을 보고 그 숲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성질, 강론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세로서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공부하는데 몇 가지 제안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선 이 책에는 정의가 있고, 그리고 정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정리가 있습니다. Definition, Theorem, Corollary, 그리고 Example, 이렇게 책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정리라는 것은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정리란 뜻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정의를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뭘 하려면 정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정리라 하는 것은 성질이잖아요. 이러한 성질들을 나온다라는. 지금 대수학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대수학은 수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진 수학적 구조다 하는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의에서 그 다음에 그 수학적 구조가 가지는 성질, 정리라든가 다른 정리, 이런 것들이 성질이에요. 이런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어지는 그 수학적 구조 또는 뭐 하나 해 나갈 때에 정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소거법이다 하면 소거법이란 게 뭔지, 이런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를 시켰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성질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를, 항상 정의가 나오면 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용어라는 것은 책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책에서 나오는 용어, 그 책에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용어가 이 책에서는 어떤 이런 용어를 썼다, 이런 기호를 썼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의 개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예제가 항상 따라 나옵니다. 그 예제를 항상 집중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저를 읽을 때는 정리의 정면 건너뛰고 보라는 것입니다. 정리의 정면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저 이야기했죠?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숲을. 숲을 본다는 것은, 지금 1학기 때 배울 수학적 구조가 어떤 거다 라는 것을 우선 숲을 보고, 그 속에 하나하나 성질들을 보고, 그 성질들이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어지느냐, 이러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을 그리고 나무들의 가지들도 그리고 그 가지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하면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에도 또 예가 따른다 그렇죠.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정리가 이것은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가 돼야 그 성질이 이 구조에서 맞다 이렇게 해서 이 성질이 나왔다라는 것을 정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성질이 이 구조에서 맞다. 그러면 맞다. 왜 맞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정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성질을 우선 이런 성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성질이 왜 여기에서 나오게 된 배경 또는 의미를 정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해당 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정리, 여기 또 적어놨죠. 정리의 명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다시 거듭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공부한다면 우선 1학기 때 배울 거는 수학적 구조는 군이라는 거예요. 군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군이라는 것은 그럼 수학적 구조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다가 연산, 이항연산을 한 개 정의합니다. 원소들 사이에. 이항연산을 정의하면은 어떤 이항연산을 정의하느냐. 이 수학적 구조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인 군이라고 하는 건데 군이 되어지려면 어떤 이항연산을 정의해야 되겠느냐. 어떤 공리를 만족하는 이항연산을 정의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군의 정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리는 첫째는 결합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항등원이 있고 세 번째는 각원소에 대하여 여건을 가지는 그러한 이항연산을 정의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공집합에다. 그래 놓으면 이 수학적 구조가 되어지는데 그 수학적 구조를 군이라 한다. 이렇게 군을 앉아 정의합니다. 그러고 이 군이 앉아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채워 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학기에 배우는 수학적 구조라는 것은 군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집합은 알잖아. 그지? 집합은 알으니까 그럼 이항연산을 정의한다. 그럼 이항연산이란 게 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결합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결합법칙이라 하느냐? 공리를. 그리고 항동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항동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각원소가 여건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여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의 용어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돼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정의되어지는 수학적 구조, 군이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가지는 성질, 다시 말하면 정리, 따름 정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군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질을 가졌어 라고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우선 그거부터 알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여기 이 구조에서는 이런 성질을 가질까? 그게 정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듭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1학기 때 배우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제 개념 수학의 첫 발걸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구나. 그거 알고 보면 나중에 이 한 학기 배워가지고 정리해보면 배운 것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수학적 구조가 가지는 성질들 쭉 나열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으라 라고 이야기한 문제풀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항연산이라는 게 뭐냐? 이항연산은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때에 여러분들이 수학적 구조인 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책에 있는 내가 만든 이 수학적 구조는 이러한 성질들을 전부 가져 있다는 것은 이미 선행되어서 연구되어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또 여기 제시된 성질 말고도 또 다른 성질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논문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에 한 학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